숨어있는 대박 지식 알쓸대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 재추진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관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가 다시 또 이제 재추진에 들어가고 어떤 관광 시설물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다시 또 이렇게 재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 모두 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선뜻 어떤 쪽에 좀 의견을 좀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찬성 쪽의 분들은 사실 관광 전문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찬성의 입장을 내고 있고요. 해상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고 해수욕장 둥백성, 이기대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째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찬성 측의 입장은 어떻게든 부산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산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 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광안대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좀 앞에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조망권 문제 혹은 또 어떤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그런데 또 최근에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케이블카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씨 아마 직접 전국에 있는 타보셨어요? 케이블카 다 탔을걸요? 경남 사천 통영으로 해갖고 또 여수까지 찍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케이블카가 건립이 될 때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우리 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든다는 건 참 중요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대를 참 많이 했죠. 예, 반대가 심했지만 이제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엔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반대했던 입장이 지금 이 부산과 비슷한가요? 그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통영에서요? 그때 이제 통영 전체를 바꿔놓을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대규모 공사 같은 거였고요. 그렇군요. 케이블카는 어떻게 보면 이동수단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자체의 어떤 그 경제 효과도 크지만 주변을 또 다른 산업에 끼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8년 개정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역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02년 83.4%의 주민 지지를 얻어 설치됐죠. 지지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네.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케이블카가 지금 건립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제, 목포, 하동, 파주, 춘천, 와 여기 남쪽에서부터 저 왜 북쪽까지 이렇게 많은 많은 케이블카를 지자체에서. 지금 건립할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어떤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파주라든가 다른 곳하고 저희 부산의 차이는 저희는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35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거죠. 그렇죠. 숙박 인프라 다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렇게 케이블카 어떻게 보면 뭔가를 이동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광 자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많은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사실은 이제 단체로 버스 타고 이동해서 유적지를 보는 것에 약간 식상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도 관광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갖고 많이 다니는데 그래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맞아요.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제 국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도 또 아주 긍정적인 사례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꽤 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것도 그 명물이죠. 관광지까지 가려면 뭔가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케이블카 하나로 연결시켜서 네. 갈 수 있게 했고요.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부산 사람들 많이 가는 데가 이제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데인데 네, 다낭일 다낭일. 올라가는 예, 케이블카를 타고 맞아요. 올라가서 테마파크를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제일 기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엔터테인먼트 기능 플러스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이 있어서 뭐 아무래도 케이블카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교통과 환경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야기될까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 교통 문제인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네. 사실 지금도 많이 밀리죠. 아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케이블카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그래요. 이 되고 주민분들은 좀 그것에 대한 불편할 수 있을 대책을 것 이제 같아요. 우회도로를 만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구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는 이기대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이 참 아름다운데 일부는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아유. 또 저쪽에 해운대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케이블카 탈 때 대중교통 아무리 우리 이용하면 기술이 좋을 발달했다 텐데. 그래도 글쎄요. 지주를 박아야 되니까 네. 지주란 건 이 기둥을 이제 그 바다에 박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교통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네, 네. 제시된 걸 가지고 또 반대하는 측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네.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죠. 필요하지 않겠나 그럼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교수님은 앞으로 이 해상 케이블카 건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뭐 농담이라고 하면 네. 제 이름에 해상이란 단어가 들어 있어서 해상 케이블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성함이 이제 또 하는데 감해상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예. 그래서 충분히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설득해서 같이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대화가 또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이 건립 문제에 또 이 대화의 이 창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이 관광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강혜상 교수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교통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쓸모있는 대박 지식 알쓸돼지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